그러니까 한국에는 보통 젓가락과 숟가락을 이 방향으로 놓지 않습니까? 사람이 집어서 바로 먹게. 그렇죠. 근데 수저가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음식과 나의 손을 나누듯이 놓여 있더라고요. 젓가락과 사람의 관계를 좀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참견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그 선을 넘어가는 행위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거 잘하는 편이에요? 참견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뭐 트럭에서 뭐가 쏟아져가지고 길이 막 엉망이 됐다 그러면은 그냥 옆에 있던 분들이 와가지고 치우시잖아요. 그냥 못 지나가죠. 예, 그냥 못 지나간다는 게 이제 선을 넘는 행위인 거죠. 일본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교육도 별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역사 공부를 잘 안 해요? 예, 거의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 추축국이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을 배워봐야 일으킨. 부끄럽다 이거군요. 네네네. 그게 이제 굉장히 일본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 거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게스트분은요, 일본 전문가를 한분 모셨습니다.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요즘 참 많을 거고 특히 엔화가 요즘 많이 저렴해져서 일본 여행 가시기가 좋으실 텐데 일본을 좀 더 잘 알고 가시면 또 풍부한 진한 여행 스토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본인에 대한 깊은 분석을 하고 계시는 한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로 11, 네. 11을 꼽아 주셨어요? 예.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이제 젓가락 모양 때문에 11을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젓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11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한국, 일본, 중국은 이제 젓가락 문화권인데 이 젓가락의 의미와 맥락이 굉장히 다르죠. 한국의 젓가락과 일본의 젓가락이 네네. 일단 뭐 재료도 다르고요, 길이도 다르고 그 젓가락으로 먹는 음식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재료야 그러고 보니 일본은 나무 젓가락이고 네네. 나무 젓가락 위주로 사용을 하고요. 길이도 좀 짧고 그걸로 이제 뭐 해산물 종류 좀 미끈미끈한 걸 잡기 위해서 그런 길이와 재료가 됐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집어먹는 음식이 좀 미끈미끈한 것들이 네, 많다 보니 우리의 쇠젓가락에서 미끄러져서 그런가 보군요. 우리는 이제 길이가 일본 젓가락보다는 길고요. 그리고 이제 젓가락으로 굉장히 많은 걸 하죠.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또 이제 반찬 종류도 상당히 뭐 콩도 집어먹고. 그렇죠. 일본은 이제 숟가락이 없죠. 국물 숟가락이라고 해서 이제 국물을 떠먹는 용도로 그런 건 사용을 있죠. 하고 예. 이제 밥은 숟가락으로 먹지 않고 이제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우리는 이제 숟가락으로 먹는 숟가락으로 경우도 밥을 있고. 먹는 게 예의라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 서로 보고 오해를 하는 게 일본 분들은 이제 한국 사람처럼 밥그릇을 식탁에 내려놓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는 거를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는다고 느껴요.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밥그릇을 들고 들고 젓가락으로 먹으면.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좀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유가 있을까요? 들고 먹고 놓고 먹고 하는 것도? 아무래도 이제 숟가락의 사용 때문에 나누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숟가락이 있으면 잘 떠서 먹을 수 있으니까 놓고 먹어도 되는데 흘리니까. 그렇죠. 예, 흘리니까. 그리고 이제 젓가락으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 한국과 일본의 음식이 굉장히 그 이미지가 굉장히 다른데요. 네. 일본은 그 음식과 밥이 이렇게 딱 층이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뭐 스시라든가 그렇죠. 예. 덮밥 종류가 많잖아요. 뭐 텐동이나 규동. 가지고 이제 덮밥이라는 게 밥 위에 이 재료를 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밥 먹고 그거 하나씩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먹죠. 우리 같으면 비볐을 거라는 그렇죠. 뜻입니까? 한국 음식은 이제 비빔밥 대표적인 음식이. 그래서 음식 밥 위에 재료를 올린 다음에 그걸 이제 섞습니다. 우리는 말아 먹거나 그죠? 예. 국이나 탕 종류도 많고 또 이제 대표적인 게 쌈 다 올려가지고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 일본 사람들은 나누는 게 익숙하다라는 인상. 서로의 영역을 흩뜨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게 불편한 거죠, 뭔가. 불편하고 이제 나누어져 있는 거를 보는 게 마음에 놓이고 편하고. 일본 음식은 그래서 이제 시각적인 미가 있죠. 보기에 이제 예쁘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네네. 이제 가끔 이제 교수님 설명에 그렇구나 끄덕이게 되는 게 그게 왜 그럴까 그 친구들 네네. 심리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이걸 안 비비며 네. 우리는 왜 자꾸 말아 먹을까 하는 그 차이는 좀 알고 싶은 거죠. 근본적으로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해 놓고 미리 결정돼 있는 대로 하는 것을 더 편애하는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제 규칙을 만들고 지켜야 안심이 된다는 측면에서. 네. 근데 그리고- 비비는 것도 우리도 규칙이 비비면 예. 저 비빔밥 먹으러 가서 깨작깨작 밑에 밥 따로 먹고 나물 집어 먹고 그러면 혼나잖아요. 그렇죠. 너 이렇게 우리는 이게 규칙인데 네, 서로 규칙 지키는 건 마찬가지라는 네네. 거죠. 이제 두 규칙의 종류가 다른 거죠. 이제 일본 사람들은 나누어 놓는 게 규칙이라면 우리는 이제 섞는 게 규칙인데 그건 이제 음식에서는 섞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행동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의성, 그러니까 이제 내 맘대로 좀 하고 싶은 요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이 있어도 이거를 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요건 내가 봤을 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말아먹든 따로 네네네. 먹든.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좀 더 강조되어 있는 문화가 아닌가. 음식을 먹는 방법만 봐도. 네네네. 이 상을 차려주는데 젓가락 방향이 이렇게 해서 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보통 젓가락과 숟가락을 이 방향으로 놓지 않습니까? 사람이 집어서 바로 먹게. 그렇죠. 예. 예. 근데 수저가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음식과 나의 손을 나누듯이 놓여 있더라고요. 나란히 이렇게 네네네. 나란히. 예. 그냥 이제 습관적인 측면이겠죠. 이게 자연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의 젓가락과 사람의 관계를 좀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의 이 젓가락의 방향은 사람이 집어서 바로 이걸 먹을 수 있게 그렇죠. 이 사람 위주의 방향인 것이고 이 일본에서의 젓가락의 방향은 이제 상차림 위주의 방식이랄까? 그렇죠. 상에 가장 가지런하게 보이는 그 네네네. 모습. 네. 상차림이 완성돼 있고 거기에서 내가 참여를 해서 그걸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의 일인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이 면을 나누는 분위기? 면이라면 예, 뭐 예. 먹는 면? 아니요. 공간을 분할을 하고 구획을 하는 방법이 우리랑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여백이나 공간 같은 것을 그냥 두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은 예. 하기야 꼼꼼하게 공간 다 활용하긴 하죠. 그렇죠. 공간을 나누는 방식이 좀 수직적이라는 느낌? 전통 가옥의 문살이라고 하죠. 문살을 봐도 이제 한국 문살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지 않고 이렇게 좀 한쪽 구석으로 좀 몰렸다든지 이렇게 좀 중간을 비운다든가 예. 이런 식의 배치를 하는데 일본은 좀 일정하게 면을 나누는 분위기더라고요. 건물의 이제 외벽이라든가 지붕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제 규격화돼 있고 일정한 걸 추구하는구나. 보통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장면인데 저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수님 눈에는? 이제 저는 이제 한국 문화에 익숙하고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기물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낯설었던 인상이 컸던 것 같아요. 일본이 저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네네네. 왜 다르다고 보세요? 저 나누는 방식이?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의 이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일본 사람들은 약간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나누고 하는 뭐 하나도 다 식으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일본이 뭐 자연 현상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이 규격화된 문화가 많습니다. 남들한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든지 자기의 역할에 대한 어떤 의무감 이런 게 상당히 강한 문화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불안 수준을 높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그렇죠. 되는 예. 긴장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기 통제감을 늘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늘리는 겁니다. 뭐 어떤 예를 규칙을 들면? 만들고 네. 정해진 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거대로 지키는 식으로 자기 생활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히려. 네. 조금 이제 병리적인 성격으로 하자면은 강박적 성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예. 그 강박적 성격이 그런 이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규칙들을 많이 만들고 지키고 집착하는 이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조금 전에 보였던 그 네. 건물의 간격 내지는 공간을 사용하는 법 네. 거기서도 규칙이 느껴지더라. 예, 강한 규칙과 그런 또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약간 압박, 강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떤 문화적인 그런 무게가 상당히 느껴졌었죠. 그러고 보면 참 하나도 똑같은 게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일본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아. 한국의 요즘은 20세기에 잘 나가던 일본이랑 비슷해. 네, 그런 얘기도 꽤 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면 정말 다른데 따라가긴 뭘 따라가라는 쪽이십니까?
이제 일단 그런 식의 이해가 굉장히 많죠. 많죠. 예, 예. 뭐 한국은 어차피 뭐 일본 따라간다. 음. 어느 정도는 그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 뭐 제도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애초에 이제 일본을 모델로 시작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해법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자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 먼저 크게 성공을 해서 경제적인 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일본 위주의 산업 환경이 형성이 됐을 때 일본 사람들은 표준을 이제 일본적인 쪽으로 많이 가져가려는 움직임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예, 예. 물론 이제 전자산업이나 그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선발 주자로서 많이 그런 표준을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산업이 발전한 다음에 이게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든가 정체된 이런 산업에서의 이제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될 때 일본은 그 일본 나름의 그 기준을 두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일본식 썸띵을 만드는 데 익숙하다. 네네네. 전자산업이든 예, 예. 자동차 산업이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문화권이라든지 그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따라간다기보다는 좀 지켜왔던 것을 좀 더 강조하려는 느낌. 근데 이제 그런 변화가 한국 산업에도 닥쳤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다른 표준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기차 쪽에서 좀 일본하고 선택이 달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일본은 계속 하이브리드 만들고 있죠. 예. 네, 이제 한국은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제. 그냥 전 세계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쪽으로 우리를 만들지만 네네네. 일본인들은 뭘 만들면 꼭 항상 일본풍, 일본식 네네. 으로 전 세계 수요를 끌어오든가. 한국은 뭐 필요하신데요? 필요하신 걸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하는 쪽이라면 예. 일본은 왜 그렇게 우리처럼 하는 게 일반적인 장사꾼의 네네. 접근이잖아요. 예. 일본은 왜 그렇게 독특할까 생각해 보면 이유를 찾자면 어디 있을까요? 변화에 대한 태도가 일본 사람들은 약간 변화에서 불안을 좀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자연에 대한 불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땅이 계속 흔들리고 뭐 쓰나미도 밀려오고 화산도 분출을 하고 그 이제 이어령 교수님께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초창기 일본 그러니까 뭐 4, 5세기, 6세기까지의 일본은 굉장히 대형 건물도 많이 있고 큰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7세기 이후부터 이제 작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삼국시대 우리는 지금 삼국시대 말기 쪽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그 일본이라는 환경에 좀 한 그 도래인들이 한국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겠네요. 백제, 신라 이런 그 우리의 선조들이 일본으로 건너갈 때가 그때쯤인데 고대 국가를 형성을 하고 어느 정도 한 200년쯤 지내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크게 전화도 막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니까 이제 좀 줄여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런 자연에 대한 불안이 이제 내면화되기 시작했을 시간일 것 같거든요. 한 200년 이상. 이제 이거는 뭐 검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근본적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 자체도 상당히 촘촘하게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신분이랄지 또 이제 사회 제도랄지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정해진 짜여진 이런 시스템을 추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그 불안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불안에 대처할 규칙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된 게 이제 일본 문화의 발달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 문화를 설명할 때는 일본 문화는 자꾸 선을 긋는다고 표현하고, 한국의 문화는 자꾸 선을 없앤다고 표현하던데. 예, 선을 없앤다 또는 이제 있는 선을 넘어가려고 한다. 좋은 사례는 참견이죠. 네, 이제 사람들 사이에도 어떤 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뭐 예의라든가, 뭐 내가 뭐 지위라든가, 뭐 내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에 따라서 해야 될 선이 있는데, 참견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그 선을 넘어가는 행위거든요. 그런 일이죠. 네. 한국 사람들은 그 잘하는 편이에요? 참견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일본은 참견이 거의 없죠. 와리깡이 이제 그 더치페이 같은 개념인데요. 뭐
사면은 인당 계산을 하는 습관입니다. 그 일본 그 자판기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자판기들은 뭐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1,000원 넣으면은 뒤에 사람 뭐 너도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하나 뽑으면은 바로 거스름돈이 떨어집니다. 자판기 자체가. 뭐 기다릴 이유가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은 돈으로 누구를 사준다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런 그 와리깡 문화가 있는 게 이제 그런 야, 이거 남들의 남들의 그러네. 그런 이제 호의, 참견 그 이거를 상당히 그 어려워하는 거죠. 부담스러워한다고 오히려. 할까요? 예.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뭐 트럭에서 뭐가 쏟아져가지고 네. 길이 막 엉망이 됐다 그러면은 그냥 옆에 있던 분들이 와가지고 치우시지 않아요. 태초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냥 못 지나가죠. 예, 그냥 못 지나간다는 게 이제 선을 넘는 행위인 거죠. 다른 나라는 옆에서 트럭이 과일을 쏟아도 네. 어휴 일 많아지네 하고 그냥 간다는 오,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나서면 좀 실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일본인들은 이제 신뢰라고까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제 서구 뭐 개인주의 문화권의 나라들은 저건 이제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저분한 걸 치우는 일은 청소부의 일이고 그 교통 정리하는 거는 경찰의 일이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인식이 없을까요? 나와 남의 구분이 좀 없다. 너나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의 마음의 습관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참견도 많이 하고 간섭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프로 불편러라는 얘기도 이제 굉장히 한국적인 표현이죠. 그게 이제 참견 잘하면서 이제 오지랖 네. 일단은 내가 불편하니까. 그건 이제 우리 민족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일본이 뭔가 독특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불편함을 못 견디고 또 참견을 하고 내 영향력을 넓혀가려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걸 따라가려고 하는 게 일본인들의 특징이고 그게 이제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인들의 공동체에는 이 가족이 있습니다.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네 일이라는 것은 이게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다 내일이지. 네. 예. 이것을 이제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족 호칭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해지면 형님이라고 하고 형, 아우, 오빠, 동생. 삼촌이라고 불러 뭐 이렇게. 당장 뭐 식당에만 가도 이모님. 그게 한국인만 그래요? 다른 그 나라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만 나타난다든가 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게 보편적으로. 굉장히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섭을 해도 삼촌이 간섭할 수 있지 뭐. 뭐 아빠 뻘인데 내가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한국인들의 불안을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공동체가 이 그 자연적인 그런 환경에서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공동체적 속성이 크거든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서 뭐 쓰나미가 왔을 때 이제 다 모여가지고 막고 보수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 공동체 내의 규범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인들의 심리는 어떤지를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예, 이제 문화 심리학 중에서 이제 비교 문화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비교 문화 심리학은 이제 동양 서양 문화만 비교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양 집단주의 문화라고 해가지고 한중일이 같이 묶이거든요, 보통. 네. 근데 저는 이제 대학원 때부터 그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하지라는 느낌에. 뭐 그들 입장에서는 크게 보면 비슷해. 뭐 그렇죠. 이제 당장 일본 사람들하고 뭐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다른 게 느껴지는 거죠. 같이 노래 부를 때도 네네네. 방식도 좀 다르다고 그렇죠. 하던데. 예, 떼창. 떼창은 한국인만 합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외국의 공연 문화죠. 사실은 이제 락 같은데 그 종종 볼 수 있는 서양에서도. 근데 이제 이 떼창이 어떤 문화 현상이 되고 이거를 이제 그 한국의 내한하는 뮤지션들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화 현상이 된 건데. 그게 우리나라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마이크 주면 같이 부르는 건 주로 우리나라에서 잘 우리나라에서 되는 거예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형식 자체는 우리 그 과거 민요에도 있습니다. 이제 매기고 받는다고 하잖아요. 진도 아리랑을 해도 선창하는 분이 이제 앞에를 부르면은 그렇죠. 아리랑 그 부분은 다 이제 떼창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떼창을 할 것 같은 부분 떼창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그 주로 농요들이 다 그렇죠.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공연에서도 현대사회의 공연이지만 이제 한국인들은 뭐 무의식적으로 저 뮤지션과 내가 이렇게 소통을 하는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일본은 그 떼창을 거의 안 하고요. 상당히 조용합니다. 부르긴 부르는데도 불러도 이제 되게 어색하죠. 몇 명 안 부르니까. 어, 그래서 언제였지? 2012년도로 기억이 예, 나는데 예. 그 에미넴이 이제 일본 투어를 갔다가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객들이 하나도 호응을 안 해줘가지고 너무 뻘쭘하게 혼자 그랬다고. 막 이렇게 해도 아무도 대답 안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 관객들이 너무 신나게 예. 그 막 갱스터 랩을 막 다 따라하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충격적인 이제 에미넴 하트 사건이 야. 있었죠.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예술 작품 이제 제가 주로 관심 있게 본 게 이제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이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콘텐츠들의 특징이 현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요? 예, 이제 러브레터라든가 뭐 고독한 미식가라든가 이런 이제 일상을 잔잔하게 그려주는 것은 일본의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네네. 예. 사회 문제라든지 사회의 모순, 아. 갈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피하려고 해요. 대신에 이제 그런 주제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가상 현실에서 다루는 거죠. 한국은 리얼한 것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현실에서 사실 잘 안 일어날 법 같은 것도 그렇게 네. 과장해서. 현실을 굉장히 과장해서 이제 드라마도 뭐 현실성의 어떤 끝을 보여주는 뭐 막장까지 간다든가. 그러고 보면 한국이 좀 독특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독특하다는 것을 일본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또 이제 잘 몰랐던 측면이죠. 언제부터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예, 일단은 이제 학술적으로는 그 대학원에서 이제 경험한 비교 문화를 하는데 동양 문화를 이제 한중일 통틀어서 하는 걸 보고 이게 되게 이상하다. 그래서 따로 해봐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와이프가 일어 일문 전공입니다. 네, 이제 이 사람이 그 일본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걸 이제 저랑 같이 봤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 문화적 코드 이런 게 되게 한국인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대사가 다다이마 오카에리 이겁니다. 뭐예요? 어디 갔다 오면은 다다이마 이제 다녀왔어를 해야 되고요. 집에 있는 사람은 오카에리를 해줘야 돼요. 다녀왔습니다. 잘 네. 다녀왔니? 이거예요? 예, 안심을 하는 겁니다. 어. 우리도 그런 게 있긴 있죠. 네. 근데 일본은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도 그걸 하더라고요. 혼자 빈집에 들어왔는데 다다이마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좀 누구 보고 얘기하니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답을 최근에 찾은 것 같습니다. 그 대사를 제가 스즈메의 문단속에서 봤거든요. 네. 이 스즈메의 문단속이 그 이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그 따라가면서 이제 그 여정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그 지진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목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갔던 사람들이 못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 사람들은 너무 이제 한이 되는 거죠. 하고 싶고 해야 되는 건데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욕구가 더 강해지고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은 누가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다다이마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표 내지는 내가 넘어서고 싶은 어떤 것 네. 숫자로 표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3이라는 답을 네. 주셨던데요. 예, 숫자 3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 젓가락은 1과 1로 나눌 수가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1과 1을 더하면은 2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2가 아니라 3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과 1이 만났을 때 2라는 어떤 한정적인 답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일 관계에서 그 차이를 아는 것이 그래요. 차이를 알아서 어떤 생산적인 뭔가가 성과가 나올까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제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도 많고 불필요한 오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뭐 장기적으로 같이 가는 게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이제 일단 이제 이해를 더 서로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이 한 쌍으로 그거는 생각 중입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꽤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좀 풀어줘야 될 텐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역사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는 이제 교육도 별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 대해서 갖는 이런 역사적인 그 한이라든지 뭐 그런 정책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불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일본은 역사 공부를 잘 안 해요? 예, 거의 이제 교과서에서도 빠져 있고, 아 그래요? 예, 뭐 2차 대전이 있었다? 일본만 독특하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역사 교육을 너무 잘 시키는 거예요? 그건 일본이 독특한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 추축국이지 않습니까? 아, 2차 역사를 대전을 배워봐야 일으킨. 부끄럽다 이거군요. 네네네. 어. 그게 이제 굉장히 일본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 거죠. 그걸 넘어설 수 없는 선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네네네. 왜 그러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래서 가끔 이제 뉴스에 나는 그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라는 게 진짜 호기심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냐? 네네네. 네, 일본을 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데 그럴수록 저 친구들은 저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서로 알게 되면 네. 공감은 못해도 이해는 서로 할 수 있겠죠. 예. 서로. 앞으로도 이 두 나라의 문화 차이, 뭐 심리 차이를 잘 연구해 주셔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